앞서 이제 소개받은 바 매달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그린널의 최주열입니다. 아, 이게 이제 뭐 어떤 정부의 변화나 뭐 어떤 세계적인 기조의 변화를 떠나서 뭐 AI가 함께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호주머니 속에서 존재하는 이 기간은 앞으로도 좀 끊임이 없이 계속 지속될 것만 같다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좀 드는 요즘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난 웨비나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쭉 해왔던 우리 그린너랩의 세미나와 웨비나를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 트리에이드라는 제품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목에 의료 진단 정보를 넣고 이것에 맞는 처방 행위를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지 관찰을 할 수 있는가를 플랫폼 내에 이제 탑재를 해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일단 그리너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트리에이드. 요거는 이제 단목 중심 생활권에 있는 수목을 진단 처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AI를 통해서 진단 항목들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구조가 핵심 서비스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신 빨간색 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의 위험성 평가를 전담하는 다목 중심 그리고 가로수에 특화되어 있는 등급별 그 로직까지도 구현이 돼서 얼마만큼의 나무를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위에 남은 이제 부후도가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병해충에 대한 감염이 좀 심하다거나 이런 나무들을 분별하여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고서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피쿠스라던가 저항 드릴 이런 곳에서 나오는 확인 항목들을 AI가 직접 판별해서 우리 인간의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정합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내로 나오게 될 헤리티지, 즉 보호수, 노거수를 담당하게 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도 곧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 지도상에 혹은 진단 지역에 이게 산림이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쪽에 있는 식재 수목들을 통계하여 모두 이 식재 수목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3D로 공간을 구현해서 나무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을 쭉 해가고 또 올해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인데요. 해충들을 들여다 봤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뭐 조음인지 아니면은 뭐 먼지벌레인지 아니면은 선녀벌레인지 생태가 유사하게 보이고 발전 양상도 유사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벌레고 어떠한 기전에서 나무에 피해를 입히는지를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구조로도 서비스가 됩니다. 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앞선 세션에서 주요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단 좀 보셨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교육 역량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로 트레이드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이콘들을 일일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할 시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콘과 관련된 모든 그리너랩의 서비스들은 데이터를 기본적인 기저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트리에이드나 뭐 수목 위험성 평가나 아니면은 뭐 보호수, 노거수를 관리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여러분들의 이제 진료 진단 처방 활동이 어떻게 정교화되고 정량화돼 가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개 진단 처방 정보는 위치, 수종, 수령 등 이제 관련된 기본 정보, 그리고 이제 심각도나 피해도를 볼 때는 결국은 어떤 것이 해충에 기인하여 또 어떠한 이제 온도적, 자연적 현상으로 인하여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피해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처방 내역과 적용된 약제, 그리고 수술이 발생을 하거나 주사를 놔야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시공 방식이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경과와 기록, 그리고 회복에 대한 비포 애프터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거기에 또 부가하여 이 진단 내역과 처방 내역을 명확하게 하려면은 실제적인 증자가 필요하죠. 사진과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오는 값들, 소일 메타나 준수 메타로 잡아오는 것들, 그리고 폐하 측정기를 통해서 산도가 어떤지 혹은 뭐 염도를 측정하는 것도 함께 보게 되고 수목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능한 정교한 위치를 찾아내서 GPS를 활용해서 지도내에다 올려놓는 이런 복합적인 정보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진단과 처방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뭐 늘상 하시는 업무이시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한 소명의식이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세상을 푸르게 푸르게 갖고 가는지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볼 만합니다. 즉 수목 병해충에 대한 예측의 필요성이 또 굉장하죠. 특히 요즘 딱 요 시즌에 저희 아들도 굉장히 놀라면서 이거 해충 아니냐, 홍키파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러브버그를 억수히 여기기도 하는데, 실은 러브버그는 뭐 이렇게 나쁜 벌레라고 칭하기는 어렵죠. 혐오감을 좀 줄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 수목병해충의 예측이 좀 필요한 것은, 병해충 피해는 아시다시피 뭐 제선충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에이즈다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굉장히 피해가 빠르고 또 번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물론 여타의 피해 이 병해충들은 또 일부 약소하게나마 피해를 주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간으로 하여금 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조기에 예측하고 필요시 방지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다음에 약물의 오남용이나 아니면은 교차 시비를 통한 약해 내지는 주변부에 대한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도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예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적절한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계획해 볼 수도 있는 요건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벌어진 이후에는 늘 비용이 더 발생한다든가 시간이 지난 이후로 실제 생물인 나무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본다 혹은 적극적으로 타진해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리에이드를 대표로 해서 보고 또 기존의 야장에 기입하는 내용들을 한번 교차해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 진료부 자체는 일견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날짜, 그리고 담당자, 진단한 의사 이름, 그다음에 병의 이름, 피해 부위, 해충 명칭 및 발생 시기, 그다음에 처방을 어떤 식으로 했고 그것에 적용된 약제는 무엇이고 경과사지 및 회복률을 이것으로 데이터로 이제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언제든지 꺼내서 예년도를 비교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데 기저 데이터는 정말 보물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계시죠.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광물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드나 수목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예측되는 이 모델의 구조 자체는 입력되는 값들은 수종이나 수종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고, 흉고, 그다음에 뭐 공동의 위치, 부후 여부, 뭐 가지나 잎의 문제 이런 것들의 정보를 넣고 위치와 현지의 기후, 그다음에 과거 처치되었던 진단되었던 병력 이력, 그다음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출력되는 것들은 병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값은 이 입력 값은 기후나 과거 병력에 더해서 외래종 내지는 온도의 상승이나 온도의 급속한 냉각을 통해 가지고서 발생하게 되는 여건까지도 함께 분석되는 구조적인 데이터의 기저로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일견 이제 학창 시절에 전공을 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회귀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세워놨던 진단 영역에서 발생하는 뭐랄까 결과값을 가설상에서 명기를 한 이후에 넣어놓은 이런 입력 데이터들이 결국은 출력되어서 내가 원했던 가설 대비 나왔으면 하는 값으로 회귀되게 되겠죠. 결국 모든 데이터의 예측은 모든 현상에 대한 예측은 많은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에 맞춰서 유사한 잣대로 그룹을 지어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 이 데이터 세트에서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0에서 10까지 값 사이로 무게를 주고 0으로 갈수록 정답, 10으로 갈수록 오답으로 분류를 해서 0과 10 사이에 어딘가 조금이라도 겹치거나 연관이 지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서 그것들을 회귀 모델로 분석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따 데모로도 보시겠지만 실제 시연으로도 보시겠습니다만 그리너랩의 트리에이드와 수목 위험성 평가는 이러한 회귀 분석 모델을 적절히 활용을 했고 그 다음 AI가 선도적으로 진단 처방 여부에 대한 것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한 오진율을 낮춘다던가, 가능한 한 남용하지 않아도 될 약재를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엔진 내에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해충 발생 예측의 원리는 이미 앞선 장에서 보셨다시피 입력된 데이터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편의상, 그리고 속도상, 그리고 경험상 노트 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출력해 가신 야장에다 기록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그것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한 곳에 같은 규칙으로 쌓여 있을 때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이 뭐랄까 가치를 발휘를 합니다. 해충 발생 예측의 원리는 가능한 한 기본 정보에서부터 쭉 수목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넣고 주변에 있는 자연적 정보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계절과 기온과 강수량은 일단 지난 예년, 물론 한 10여 년 정도를 포괄하는 예년, 그리고 그 이전 데이터까지 해서 우리가 계측을 시작했던 원년도부터 해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두 기저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회귀 모델의 일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회귀적 모델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라고,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연관 지어진 데이터들을 분류하여 그것을 좀 더 깊이 있는 강화학습을 적용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AI 관련 이 전공 용어를 굳이 이해를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데이터, 그리고 알려진 사실, 수집된 사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과 비교하기가 용이해지잖아요. 또 삶의 궤적으로 보자면 예전 어릴 때, 젊을 때 경험하신 바와 또 지금 현재에 와서 경험한 바가 비교를 해보자면, 아, 그때는 이런 것 때문에 틀렸었고, 그때는 이런 것 때문에 맞았었지라는 경험적인 요건을 하시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모두 데이터가 가져다주는 뭐랄까요, 신미한적인 인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종이 무엇이며 위치는 어디였고 위경도상, 기후가 어땠고 과거에 우리가 처리를 했었던 진단과 처방전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12처치 이후 어떤 식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지를 보고 더 누적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가서 요즘 AI들이 회귀 모델을 잘 체계화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잘 분류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원하는 가설에 대한 적정한 범주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감은 잘 안 오시죠? 아니 뭐 계절, 기온, 강수량, 뭐 수종, 그 다음에 발생했던 뭐 위치, 그 다음에 뭐 당시의 날씨, 기후, 그 다음에 과거 진단, 처방 이력으로 해충이 언제 나오고 해충이 뭐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혹은 수종별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가능하고 이미 한 10여 년 전 이상부터 EU의 독일이나 핀란드, 그 다음에 북미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것이 굉장한 정량적 지표이죠. 물론 범주로 보자면은 정량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정성적 지표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준수메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준수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탐침, 프로브라고 하는 탐침을 형성층 가까이 혹은 형성층을 지나서도 찔러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수목 내에 물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체관부나 물관부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제 습기 부분이 터치가 되게 된다면은 전기적 변화를 통해서 저항값을 받아서 환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살아있는 나무도 사방이 동서남북이 값이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재차 찔러보면서 평균값으로 활력도를 측정을 합니다만, 얘는 문제는 죽은 나무도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다면 반응을 하죠. 물론 가지가 부러져서 말라가는 차원의 이제 마지막 습기를 이제 준수메타의 탐침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을 반환은 합니다만, 정성적으로 보자면은 이 값은 뭐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80일 수도 90일 수도 높을수록 좋긴 합니다만, 죽은 나무나 죽어가는 가지에서도
나쁘지 않은 값이 나올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량적인 계통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 5회 이상 찔러보고 평균값으로 활력도를 조사한다라는 로직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계량적 지표를 활용해야지 될 나름의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100% 믿겠냐 못 믿겠냐는 오히려 여러분 선생님들의 경험적 노하우가 훨씬 더 큰 결정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진단, 처방, 처치 업무를 하기 위해선 토양 검사와 생육 환경을 연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폐하, 그다음에 솔레니티, 즉 염도, 그다음에 유기물에 대한 함량, 배수와 통기성, 그다음에 토양성, 소일 메타를 통해서 가져오는 적어도 4개 이상, 최대 뭐 8, 9가지의 값을 또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에다가 넣고, 이미 확보된 데이터에다 넣고 그것을 또 다른 회귀 모델로 공식화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확정적인 논문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서울대나 전남대나 뭐 건국대나 이런 곳에서 나온 이제 토양의 성질과 수목의 생육과 관련된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 통계적인 공식들은 굉장히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특화되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다행히 이런 모델들을 AI가 선행학습을 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그리너랩 같은 경우에는 수종별, 해충별, 사양, 즉 스펙이라고 하죠. 이들이 보편적으로 언제 나타나고 언제 이런 병증이 창궐하며 어떤 약제로 처방이 가능하고 어떤 약제를 했을 때 약해가 덜하더라, 이런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도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검증을 통해서 나온 이 결과물들을 그리너랩은 개별로 수종별로 이제 해충별로 스펙화 시켜 가지고서 오류 범위를 굉장히 줄여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가장 확정적으로 저는 보는 것이 피쿠스나 저항드릴이거나 한데요.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이제 그 고무망치로 때려보면서 소리를 직접 청취를 하시고 청음 후에 이 부위인 것 같다 해서 이제 못을 받고 피쿠스를 이용을 하시고 단층 촬영을 하시죠. 그러면은 부호 부위가 아주 명확하게 선별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는 예전에 이제 땅속에 가스가 얼마나 있나, 기름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발전된 기술의 일부이기도 한데, 이것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물론 위치마다 공동이 발생을 하는 것, 부호 부위가 발생을 하는 것은 다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들여다보기에는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 피쿠스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실체적인 오류를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것은 부후는 뭐 해충에 의해서도 발생을 합니다만은 이제 대기 환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강우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은 세균성인 요소를 통해서도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 또한 일부 예측 가능한 범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건을 할 수 있는 기여도가 높은 팩터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단하는 현재 시기, 그 다음에 병의 이름과 피해 부위, 해충 명칭 및 시기, 처방, 방식, 약제, 그 다음에 경과 사진,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자면 입력되는 데이터는 수종과 이제 위경도값, 현재 기후, 시기의 그 시기의 기후, 그 다음에 과거의 처치 이력들, 진단 이력들, 이런 것들을 예전의 데이터, 누적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우리가 분석 가능한 흐름을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링이 되는 외래 해충이나 외래 수종, 아니면 국내 자생 수종이지만 돌연변이까지,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사건 사고적인 요건들, 이를테면은 겨울에 염화칼슘이 너무 많았었다든가, 아니면 이번 3월처럼 급작스런 대형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소실되면서 동시에 초식 육식 동물들이 현지에서 타 죽어서 그것이 이제 땅으로 흡수가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배포되지 말았어야 될 화학물질들이 어딘가에 뭐 배포가 되었던가, 이러한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들을 넣고 특정 회귀 모델에 AI에게 맡겨버리면 이것이 근사치로 점진적인 이제 확정 가능한 답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량화하거나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증폭을 시키는 거죠. 기본적인 생육값을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니까요. 상대적으로 pH나 염도.
뭐 유기물 함량,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은 확실히 굉장히 정량화돼서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값들이죠. 이런 값들을 이제 기존의 값에다가 더하면 최종 결과값이 증폭이 돼서 훨씬 더 0에 가까운 정답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이런 부호 부위가 특정이 될 수 있는 구조까지 넣어준다면 훨씬 더 예측의 신빙성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진료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합산이 되겠죠. EMR, 즉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System, 즉 트리에이드가 되겠죠. 여기에 토양 정보와 생육 정보를 총괄한 정보, 그 다음에 음파, 즉 피쿠스와 관련된 SOT 정보들, 그 다음에 기후 데이터는 시계열로 쭉 누적된 것과 예전의 처치 이력들을 하나의 플랫폼에다가 전산화하여 넣었을 경우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을 뿐더러 언제든지 뭐랄까 증폭을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류를 줄이는 변수로서의 데이터 활용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구조적인 그리고 굉장히 잘 설계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AI 기반의 자동 진단을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진단의 확률이 정답으로 갈 개연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쓰고 계시는 이제 트리에이드의 이거는 이제 보안화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입니다. 혹은 병원 데이터인 거죠. 진단된 진단서와 사진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것에 제일 가까운 병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답이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물이 또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즉 데이터가 돼서 또 더 강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로 부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선순환 고리가 돼서 지속적으로 정답에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의 현장 업무 실무가 한 방으로 정답으로 끝날 수 있는 구조로 진화가 되는 모델이 계속 선순환으로 돌게 되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예측된 결과는 진단 처방 업무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다소 분류할 수 있는 기저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는 뭐 지구촌이란 말은 벌써 뭐 2, 30년, 3, 40년 전부터 나온 말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지구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옮겨 다니기도 용이하죠. 우린 이미 3년 전부터 경험을 해봤죠. 혹은 뭐 10년 전부터 경험을 해봤죠. 돌림병이라고 하는 뭐 인수공통병 아니면 뭐 인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일단 일반인인 경우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해충의 외래 유입과 확산은 실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갖고 변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데이터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약제의 시비를 적절하게 물론 규범이 있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장량을 늘 시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어, 비용 효율성으로 시비할 수 있는 구조까지 약제 사용에 대한 어떤 좀 더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효과를 단기간, 중기간, 장기간에 거쳐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조도 나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 까먹기 일수이고 그 다음에 변변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방제 일정은 즉 사람이 현장에 가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놓치게 되면은 또 다른 연계 피해가 발생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일정을 최적화하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업무 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다음 또한 이제 수목 보존 및 비용 절감 효과는 뭐 아마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전산화되어 있다라는 자료는 차트로 순식간에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 읽는 것보다는 도식화되어 있는 차트로 본다면은 꺾은 선이 얼만큼 내지는 파이 차트 동그라미 파이 차트가 얼마만큼의 이제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으로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생육 개선 환경이 얼마만큼 됐는지 차트로 본다면 훨씬 더 직관적일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최종 처방이 끝난 이후에 들여다보고 계속 예찰해보니 고사일도 감소했다더라. 그 다음에 전산화된 자료를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이용을 한다면 방제 작업 시간은 병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전산화, 엑셀에 넣거나 뭐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거치지 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금방 끝나겠죠. 그리고 운영 예산도 어쩌면은 뭐 종이장 하나부터 볼펜 한 자루부터 현지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부터 뭐 식비부터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계산을 한다면 현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즉 트레이드를 활용을 한다면은 뭐 예산도
좀 많이 줄여볼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수치는 어떤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 그린어랩이 이제 지역의 나무병원 선생님들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단목 중심의 진료 활동에 함께 참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실제 현장에서 해보니 야장 제로, 즉 종이 제로를 이제 지향하면서 해봤더니 이 정도의 시간이 좀 줄더라라는 것을 적어도 올해 6월까지 실제 현장 실무를 함께 뛰어보면서 경험을 해보니 최소한 50%는 시간이 좀 줄더라. 뭐 내지는 운영 예산도 적어도 1, 20% 이상은 확실히 좀 줄더라 라는 결과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3의 이제 시험기관이나 성적표를 제공하는 기관에다가 실제 정량적 그 검사도 한번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쭉 이제 즉 수집 활동이라는 게 진단 활동이죠. 그리고 처방 활동도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결과물로 쌓아놓는 활동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즉 트리에이드와 같은 이런 전자적 의료 관리 시스템을 넣게 되면은 뭐 수기 진단은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소 이 전환 과정에 불편함 내지는 아직 좀 유연하지 않음이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그 어렵다는 공인인증서를 이제 생활로 체득화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수기에서 디지털로 그냥 스마트폰에서 앱 하나 켜놓고 하나하나 숫자를 넣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AI가 자동으로 진단해주는 이런 구조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이 트레이드는 경상도 산불 지역에 직접 플랫폼이 제공이 되어서 산불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직접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화재목 진단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약 그 한 150그룹 정도 수목이 됩니다. 곰솔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복구 불능으로 화재가 컸고요. 일부 지역입니다. 굉장히 극소한 일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이 EMR로 전산 업무로 전환이 돼서 수목 진단, 처방, 처치, 그리고 배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구조적인 결과들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부터는 산불에 대응하는 국가적 매뉴얼의 기저 데이터로 이제 트리에이드에 이제 누적된 이 공공기관이 누적시킨 진단 데이터와 처방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식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참나무류들은 어떤 식으로 외과 처치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미 선별 작업이 끝나고 이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로 이제 예측 가능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은,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거의 모든 매체나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죠. 데이터가 모두 이 하나의 스토리지, 즉 저장소에,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라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 조건이거든요. 고로 EMR 활용은 예측 가능한 업무를 하는데 절대적인 요건이다. 이게 된다면 AI, 그 다음에 IoT, 센서죠. 이제 아마도 8월이 지나면은 이제 센서를 나무에다가 부착함으로 인해서 원격지에서 나무의 활력 정보나 그 다음에 토양 정보나 아니면은 뭐 대기 정보 등을 모두 이제 폐하 정보까지 pH 정보까지 모두 원격에서 수집받아서 트리에이드 내에서는 일괄로 일간 단위, 뭐 월간 단위, 분기 단위로 자동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차트화해서 제공을 하면서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즉시 어느 나무, 어느 위치에는 어느 나무에 어떠한 현상이 있으니 이쪽으로 나가서 선별적으로 나무를 진단 처치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뭐 예전에 마포자루 하나 들고서 물량동이 하나 들고서 복도를 청소하던 이런 시절이 이제는 로봇 청소의 시대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한 수목관리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원격지에 앉아서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전자적 데이터로 쌓아놓고 예측 가능한 업무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무병원 원장 선생님들, 그다음 수목치료 기술자 선생님들, 그다음에 나무의사 병원 개업을 나무병원 개업을 목표로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공공 영역, 민간 영역에서도 훨씬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뭐랄까요?
신뢰도 높은 정보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속적인 EMR, 전자의료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는 피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에서 진료 활동을 하시는 게 분명히 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쌓인 각 병원별, 각 의사 선생님별 데이터는 보안이 되어 있으므로 스스로만 액세스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에서 데이터가 계속 수집이 될 거고 표준화 될 거고 그룹화 될 거고요. 이것이 예측 가능한 업무로서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용이 되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 지금 그리너랩의 웨비나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진단 데이터는 곧 예방의 열쇠가 됩니다. 또 예측 기반의 능동적 수목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 두 가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영업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포함한 차트화된 방향으로 고객에게 혹은 수목 소유자에게 제시를 한다면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영업의 그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높아져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AI 기계를 꺼내서 즉 스마트폰을 꺼낸다든가 해서 이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실제 관련 경우 시연을 한번 보실까요? 이미 트리에이드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안에는 기관 관리, 즉 고객 관리에서부터 CRM이라고 하죠. 수종,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640종 이상 700종 가까운 수종들이 이미 다 내포되어 있고 이에 따른 뭐 잎, 가지, 새가지, 가지 수관, 수관 전체, 뿌리 등의 요점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 문서로 만들어내거나 AI가 직접 진단을 해주는 요건으로 가고 사진 인식을 통해 가지고서 해충을 이제 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증을 실제 마크하고 이 사진도 역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전자의료 진료부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넣으실 때마다 지금 요 흐르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옆에 찍기만 하면은 옆에 있는 진료부에 자동으로 이제 값들이 입력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돼서 직관적인 시각화 결과를 내보낼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요거는 수목 위험성 평가의 결과거든요. 피쿠스로 진단을 하시고 나면은 이 부위를 파악하느라고 이 색깔별로 몇 퍼센트씩 있는지 이제 계산을 또 따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 트리에이드의 수목 위험성 평가에다가 이 사진, 피쿠스 사진은 이제 넣기만 하면 0.5초 내에 부위가 몇 프로인지 굉장히 100% 이상 정확도를 가지고서 답변을 또 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제 줄여드리고 훨씬 더 풍성해 보이는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게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바로 이제 어, 산불 현장 발생이 된 곳에 사용된 트레이드 플랫폼에 이제 공공기관용으로 전환된 건데요. 이 안에도 이제 화재 개요, 그 다음에 화재 피해목 조사 정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자세하게 볼 건지 문서로도 나타나게 하고 차트로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 가장 직관적인 거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이시나요? 그리너랩 트리에이드를 통해서 수집된 나무의 수목의 생육 정보들, 일단 뭐 수고라던가 흉고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 예시적 데이터이지만 실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통계적으로 5,745그루다.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번 달 진료는 423그루를 했다. 전월 대비 12.3%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위험 수목은 신규 8그루를 발견했고 위험 수목은 요번 달에 한 423 중에서 51그루다.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쭉 완치해 오고 있고 처치를 한 나무들은 84%로 완치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예측 위험도는 지금 이 계절에는 뭐 재선충이 굉장히 높은 경고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간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입력 데이터 값을 충분히 놓은 상태에서 AI가 예측 분석을 할 때 솔잎 혹파리 발생 예측이 다음 주에 뭐 40에서 뭐 60건 정도 위험 지역은 종로구와 용산구, 예측 근거는 기온 상승과 습도 증가다. 그다음에 재선충 발생, 뭐 회복률 예측, 환경 변화 예측,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이 그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인데, 환경 변화 예측은요, 기온보다는 지금 플러스 2.3도 더 높아질 것 같고, 강수량은 평년 대비 120% 지역별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영향은 습도성 병의 증가가 우려된다라고, 보편적이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고서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실시간 어, 그 정보 대시보드죠. 그러면 월별 진료 현황 및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는요, 진료 건수예요. 6월 달 현재까지. 진료 건수는 95건에 처방 건수는 82건, 완치율은 86%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쭉 흘러온 시계열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융합이 되어 있죠. 이것 가지고 7월 달에는 진료 건수가 105건으로 늘어날 것 같고, 처방 건수도 89건으로 늘어날 것 같고, 완치율은 89%로 또 늘어날 것 같다. 7월 달에는 진료 건수가 높아지겠죠. 날이 더워지고 이제 강수가 확실히 많아지고 습도가 높아지고 하게 되면은 웅덩이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해충의 알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습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알에서 부화하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진료 건수도 7월 달에 늘어날 것이며, 8월 달 장마가 끝나면서 7월 말 8월로 장마가 끝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진적인 다운턴이 올 것이고, 하지만 완치율, 이 맨 노란색 곡선은 완치율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계속 시비 치료를 하시고 육안 관찰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격지에서 센서로 이제 반환받은 값을 이제 병원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완치율은 계속 높아질 거다. 자, 그 다음 병해충 발생 예측을 한번 볼까요? 솔리복파리, 요번 달은 6월 달은 이런데, 빨간색 7월 달 다음 달입니다. 이만큼 더 늘어날 것 같다. 이 근거는 요 위에 왼쪽 상단에 있는 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높게 얘기를 하죠. 근데 8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이제 높아지다가 떨어지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 옆에 왼쪽에 이 꺾은선 그래프처럼. 하지만 여기 재선충, 딱지, 진딧물, 천공충, 녹병, 이런 것들은 예측 데이터를 입력한 만큼,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 만큼 정확도가 더 높아질 건데요. 뭐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입력되고 이 데이터가 정교화돼서 분포가 잘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제 진단, 진찰 환경에 있어서는 이 그래프들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지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진단과 처방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해충이 발생할 것도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나왔으니, 그럼 처방 약제에 대한 수요 예측도 필요하겠죠. 아시다시피 트리에이드의 맨 끝에 처방전을 작성하실 땐 진단명에 따라서 자동으로 약제가 분류가 되고, 법정 지정이 되어 있는 약제로 구분이 되어 자동 메뉴가 뜨게 됩니다. 약제 메뉴가 뜨게 되죠. 이런 것을 따라서 진단명이 확정이 된다면 트레이드로 처방전을 보시게 되는데, 그때는 약제가 뭐 에마맥틴이다, 그다음에 뭐 티아메톡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고가 병원 내에 얼만큼 있다,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이제 하시게 될 건데요.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메뉴가 제공이 될 건데, 현재 재고는 이만큼 있고 예상 소비량은 얼마고 필요 발주량은 또 얼마고, 그다음에 전체 시장에서 약이 이 원재료 성분을 갖고 있는 이 약 상품들이 얼마만큼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뭐 얼마만큼 수요가 더 떨어질 것 같다, 이것까지도 함께 예측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약이라는 거는 또 병원이 직접 구매해야지 되고 발주를 내야지 되잖아요. 막상 했는데 이를테면 한 4, 5월 경에 뭐 솔키퍼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발주량이 많았죠. 그래서 쇼티지 물동이 좀 모자랐었죠. 남북 권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풀린 거는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물량이 좀 풀린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나의 진단 처방 여부에 따라서 혹은 내가 위치한 동네에 따른 이제 그 해충 발생 예측에 따라서 약에 대한 수요까지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넣어진 통합 대시보드 내에서 뭐 종로구 3번가의 소나무는 뭐 중증이 있고 얘는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실시간성으로는 이제
IoT, 즉 나무에 붙은 센서나 아니면 나무에 있는 나무 근처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이 돼서 이런 식의 실시간 얼러트도 이제 날려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시간 알림 및 예측 경고는 예년에 있었던 논문상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것을 제외한 이 위에 있는 정보들은 거의 뭐랄까요? 예년에 있었던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그 공개된 정보와 그다음에 그리너랩이 실제 진단 처치를 선생님들과 함께 했었던 허용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화면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바로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보고서, 즉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목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이 링크를 고객에게,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직접 제공을 한다면 그분들도 훨씬 더 신뢰도 높게 선생님들의 병원이나 선생님들의 역량을 이제 높이 이제 평가하고, 다음번 기회에도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지속적인 이제 진단 처방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도까지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 발표는 앞선 슬라이드와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드린 게 오늘로는 이제 정량적인 전체 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관리 화면, 통계 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훈련용으로라도 이 트레이드를 이용하면서 실제 수목에 대한 진단 정보를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이나 아니면은 대고객 접점 업무에서도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만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자 합니다만, 혹시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다면 옆에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제가 또 맞춰 답변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